잘 쳤죠. 우리가 이제 90페이지 제2장 시민사회 발전과 시민운동 여기 우리가 보죠. 자, 근대 시민사회 발전과 시민운동 대표적으로 요즘 뭡니까? 많이 시민운동과 관련돼서 많이 활동하고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국정화, 국사의 국정화죠. 국정화를 어떻게 할 건가? 요즘 많이 시민운동을 많이 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요즘 이제 뭐 공부하느라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이걸 통과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뭡니까?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만큼 자, 성공의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성공의 노하우. 자, 성공의 노하우 6개가 있는데 늘 이야기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건 이제 쌍기역이 있어요. 요 쌍기역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쌍기역 6개를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뭡니까? 끼라는 거죠. 끼.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더 배운 회원 여러분 어때요? 끼가 있죠. 끼라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시라는 거고, 그 열정은 제가 뭐 회원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 열정 하나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깡이라는 겁니다. 깡이라는 것은 뭐냐? 용기라는 거죠. 그 용기를 향해서 우리가 돌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이라는 게 있죠. 꿈, 쌍벽 중에서 꿈.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죠? 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하시는 거고. 자, 또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요거죠. 끈이라는 거예요. 끈. 자, 인맥을 형성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여기에서 뭡니까? 독특하죠. 자, 왜 독특해요?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독특을 하죠. 그게 바로 꼴이라는 거예요. 꼴. 자, 꼴을 가지고 있죠. 이 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개성이라는 거예요. 개성이라는 겁니다. 자, 깨죠. 깨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깨,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우리 공부하는 더 배운 여러분들은 요 6개를 지금 가지고 지금 돌진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존경스럽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그 열정 우리가 존경받을 만하고요. 그 뭐예요? 깡, 용기 대단하십니다. 용기 대단하죠. 자, 그걸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희망이라는 게 뭐에 가지고 있다는 게 또 대단하시고, 이 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의 인맥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이게 인맥이고요.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이 공부를 자체적으로 검정고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개성이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제 역사 역시 이 성공의 노하우 6개를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존경받고 대단한 찬사를 부를 만한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끼와 열정과 용기, 희망, 인맥과 개성과 시민, 지혜 이런 것들은 바로 시민사회 발전과 시민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바탕, 그 성공의 뭐예요? 노하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기억하면서 우리 90페이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제1절은 근대 시민사회 시민운동이 있어요. 그 시민운동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노동자죠. 노동자는 어때요? 바로 새로운 나은 세상 희망을 위해서 마다 운동을 하고 있고, 빈민, 농민, 정치적, 경제적 소유 계층의 참정권을 획득하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깡이죠. 깡이라는 겁니다. 권위주의적 전제 전체를 타파하고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 그 열정. 그 다음에 자본과 계급으로 성장한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서 임금과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건 뭐예요? 끼죠.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고 여성의 참정권 허용과 권익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민운동의 목표가 바로 이렇듯이 우리 여기 더 배운 회원 여러분들도 목표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희망을 가지고 하시고 인맥을 더더욱 탄탄하게 굳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개성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획득하기 위해서 그 성공의 노하우 6가지. 그거는 모든 시민 계급을 요구하는 어떤 욕구를 우리가 참 6가지 욕구를 가지고 해서 시민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 운동의 목표를 우리가 바꿔요. 그러면 시민 운동의 밑바탕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게 바로 이번에 영국의 시민 운동,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 1800. 그거는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차티스트 운동 1883년. 요거는 발표해 놓고 원인은 뭐냐? 노동자에 대한 선거권 차별과 경제적 사회적 차별에 따른 불만 열악한 노동 조건이 바로 차티스 운동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이게 1883년 차티스 운동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경과는 인민 헌장을 내걸고 보통 선거를 실시하고 의원 자격 철폐, 비밀 투표를 요구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 의의는 노동자들의 참정권 요구운동 최초의 대중적이며 노동자 계층이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이라는 것. 그럼 만약에 노동자의 참정권 요구운동과 최초의 대중적이고 노동자 계층의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은 뭐냐? 그러면 바로 영국의 시민운동 중 첫 번째 1883년도에 벌어진 바로 차티스 운동이라는 거. 요거는 별표 하나 놓고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영국의 선거권 확대 과정이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 그거는 한번 읽어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국의 시민운동의 대표적으로 차티스 운동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영국의 이제 시민운동을 봤으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시민혁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바로 프랑스의 시민운동. 자, 시민운동들은 어디에서 파생되고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페이지, 자, 기본서 페이지 91페이지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혁명은 바로 7월 혁명입니다. 7월 혁명이 그 목표가 되고요. 자, 7월 혁명이 되죠. 자, 7월 혁명은 뭡니까? 1830년에 17월 혁명이 뭐예요?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1848년도죠. 자, 2월 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자, 1848년이죠. 48년. 자, 그러면 7월 혁명의 결과는 뭐냐? 바로 원인이 나오는데 4월 10세의 반동 정치에서 나온 게 7월 혁명이 돼요. 결과는 상공업자, 역시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계급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입헌군주제를 수립하게 된다라는 거. 자, 2월 혁명입니다. 1848년이죠. 7월 왕정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산업자본과 노동자의 선거권 확대 요구가 되고 결과는 공화정 승리가 선거권 확대, 성남자로 확대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프랑스의 시민운동, 7월 혁명과 2월 혁명, 영국의 시민운동은 대표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1838년에 바로 차티스 운동이라는 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92페이지 우리가 보죠. 그렇다면 왜 영국과 프랑스를 봤으니까 우리나라 시민사회혁명은 어떻게 벌어질 건가? 자, 과거 신분사회가 있죠. 자, 과거 신분하면 뭐 소수의 양반이죠. 양반 권력과 재산의 독점이 되고 일반 시민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됐다. 그러면 정통적인 왕정 체계 속에서 시민 의식이나 세력이 위협했다라는 거. 자, 과거 신분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고 현대 사회 태도로서 뭐예요? 갑신정변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봤죠. 김옥균, 박영호 급진교학파의 개혁운동으로서 정권의 개입과 백성들의 호응 부족으로 실패한 게 첫 번째 이제 꿈틀꿈틀거린 게 갑신정변입니다. 자, 갑신정변에서 1894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죠. 신문제 폐지와 평등사회 건설, 예세 척결과 자주국가 건설 주장에 집권층의 겁으로 좌절된 게 대표적인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독립회폐활동으로 우리가 가고 드디어 우리가 총결산판 3.1운동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단결하여 국권 회복과 근대사회의 건설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게 대표적으로 3.1운동입니다. 태동은 원대사의 태동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꼽고 있어요. 갑신정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독립혁명활동과 3.1운동. 그러면 이제 민주시민사회로의 건설이 이제 3단계로 가겠죠. 강복과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겠죠. 자, 4.19 혁명, 1960년대 4.19 혁명, 그 다음에 1970년대 반유신운동에서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1080년대로 우리가 빠지죠. 그래서 이제 1080년 5.18 민주화운동으로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꼽힌 게 바로 1980년대 6월 항쟁시대가 이제 민주항쟁이라는 게 벌어지는 게 91페이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형성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요 골자를 빼들을 딱 형성해 놓으면 됩니다. 자, 제3절 뭐라고 써놨어요? 시민사회 발전 이렇게 이제 자, 시민사회 발전이죠.
자,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제 뭡니까? 첫 번째, 산업혁명 이후에 많이 시민사회가 발전했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라고 다 붙여놨어요. 산업혁명 이후.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혁명 이후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테마를 뭐로 다 놨어요? 두 번째 테마를 자 93페이지 하고 있어요. 시민사회 형성 과정. 형성 과정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현대의 시민운동이라고 해요. 현대의 시민운동.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산업혁명 이후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형성과 과정, 현대의 시민운동. 그러면 바람직한 시민상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바람직한 그게 대한 결론이죠. 바람직한 시민상.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산업혁명 이후 18세기죠. 사회 복잡화, 전문화되었다. 자, 보통선거가 실시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가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결과물을 낳게 되고요. 자, 시민사회 형성 과정은 소수 접근 계급의 자유와 권리가 다수로 확대되고 권력자의 시혜가 아닌 시민이 이제 쟁취하게 되는 거죠. 현대 시민운동, 정치운동에서 벗어나 이제 사회복지, 정의, 경제 정의 실현, 환경운동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자 운동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하고 있고요. 자, 바람직한 시민상은 뭐냐? 개인의 권리와 자유수, 집단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집단의 원칙을 준수하고 자신과 사회 전체의 입장을 고르게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시민사회 발전 테마는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도 뭐 크게 우리가 뭐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사회 발전 제3절에서 우리가 해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보시죠. 여기 94페이지 봅니다. 자, 94페이지 3장이죠. 3장에서 크게 뭐가 있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달. 자본주의 발달로서 첫 번째 이제 산업혁명. 산업혁명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제 제1절 산업혁명에 대해서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의 의미는 뭡니까? 수공업 사용 생산 방식에서 기계 사용 대량 생산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게 자 8월달 우리가 출제가 될 거예요. 가로치고 기계 생산 대량 생산 방식으로 변화된 거. 자, 기계 생산 대량 생산 방식으로 변화돼서 무슨 사회로 변화되죠? 바로 정보화 사회로 되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 올해 출제가 됐고요. 자, 산업혁명 과정은 뭡니까? 바로 기술혁명. 기술혁명에서 뭘로 이제 동력혁명으로 빠지고요. 자, 그다음에 교통혁신혁명으로 빠지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교통과 통신의 발달, 전기기관차가 발달함으로써 전기선, 유선정신, 그다음에 전화가 발명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산업혁명 방식은 뭐냐? 바로 산업혁명의 영향에 우리에 대해서 여기에다 초점을 한번 맞춰놓자고요. 자, 산업혁명 명칭은 뭡니까? 생활 방식이 변화되었다는 거. 생활 방식의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구조적 변화가 걸려. 사회 구조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있다라는 거. 변화라는 의미가 떨어지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가 발전하십니까? 바로 자유주의가 바로 자유주의 운동의 성장이 되었다라는 거. 운동의 성장. 그러면 생활 방식의 전환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 구조의 변화와 자본주의 운동의 성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거는 표시해 놓고 한번 우리가 꼭 읽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생활 방식의 변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 94페이지입니다.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모가 되었다. 공장지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변화되고 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해 들어갔다.
자, 사회 구조 변화는 뭐 인구가 급증하게 되죠. 그래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라는 걸 해놨고, 자유주의 운동의 성장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노동운동이라든지 선거권 확대라든지 바로 민주시민사회의 토대를 형성해가는 요 세 가지 산업혁명 영향은 요 세 가지 영향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요 산업혁명 영향으로서 요 이후의 영향들은 어떻게 받는가?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적 문제가 사회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각선에서 사회 문제가 발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95페이지 맨 위에 뭐예요?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 문제 어떤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나? 바로 뭐예요? 갈등이라는 요 단어를 많이 분산시켰죠. 노사 문제. 그래서 가로 1번에 노사 문제라는 게 발생하고요. 그만큼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뭐예요? 바로 도시 문제도 많이 발전하고 불량주택, 주택 부족 문제, 도로 부족, 상하수도 시설과 부족 문제 이런 도시 문제를 파생시키고요. 그만큼 세 번째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유럽 전체 인구가 2배로 증가됐다라는 거. 요 정도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만 우리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산업혁명과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함으로써 자본주의 이제 여기에서 자본주의 발달이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테마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 2절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 자, 자본주의 발달 과정으로서 첫 번째 뭘 우리가 나게 되냐? 자, 첫 번째 자유방임입니다. 방임적 자본주의가 이제 탄생하게 돼요. 자본주의를 탄생하게 되고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자, 자본방임적 자본주의는 뭐냐? 정부는 이제 국방, 채용 등 최소한의 역량을 담당 약연 국가라는 거예요.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자유경쟁에 의한 경제활동이 자유를 추구하고 영국의 이제 곡물가가 항해 조례별 폐지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실업이 발생하고 빈곤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제한 등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자. 그래서 생산물 강인 공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다음에 노동자 자본가의 대립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그게 대표적인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으로서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상품 판매 시장을 넓히고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 쟁탈번이 변해서 드디어 이제 제국주의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어떤 탄생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경제 세계의 대공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계 대공황 1930년대죠. 세계 대공황이 이제 발생함으로써 대공황입니다. 자, 세계의 대공황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탄생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수정 자본주의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는 세계 공황을 낳고 세계 대적 공황에 대해서 수정 자본주의를 탄생시키게 된다. 그러면 세계의 대공황은 뭐냐? 바로 뭐예요? 바로 뭐의 확대예요? 바로 거기 있죠. 생산력 증대, 유효 수요가 부족하고 그래서 풍요성의 빈곤이라는 요 단어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재고품이 남아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요성의 빈곤으로서 재물품이 남아나니까 바다에 이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 탄생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실업이 증가하고 생산력이 감소하고 빈부격차, 빈부의 형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빈부격차 확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가 이제 탄생해야죠? 대표적으로 수정 자본주의를 탄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 자본주의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미국의 뉴딜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에 정부가 적극 개입이라는 정부 적극 개입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적극 개입이 탄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이제 복지 국가가 이제 등장하는 복지 국가의 등장이 이제 복지 국가의 등장이라는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사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복지국가라는 이런 단어들을 탄생하게 되죠. 자유, 민주, 복지국가 세 단어가 우리가 뭉친 거죠. 자유국가, 민주복지국가, 그 다음에 복지국가죠. 자유와 평등을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와 평등을 어떤 절차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조화시키는 게 대표적인 자유민주복지국가 개념을 우리가 탄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수정자본주의에서 미국의 뉴딜 정책 요거에 대해서는 96페이지 상단에 정리를 해놨다고. 그래서 미국의 뉴딜 정책으로서 정부가 민간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공급 투자 정도로 실업자를 구제하고 저독점의 복지국가 추진,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개념을 탄생시킵니다. 경제활동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공공 부분을 확대하고 공공사업을 확정해서 그래서 SOC 정책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SOC 정책으로서 우리가 이제 4대강 작업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옛날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뭡니까? 기계가 없을 때 생각해봅시다. 그거는 인력이 동원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10사람이 한몫을 기계로 하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4대강 작업의 실패를 우리가 낳게 되는 공공사업의 확충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복지국가의 등장으로서 이제 복지국가가 태동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이제 복지국가를 정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이기를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에 석유 파동이라는 걸 탄생시키고, 세계 경제의 침체, 신자유주의, 여기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등장을 우리가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기서 꼭 한번 우리가 읽을 거는 대표적인 미국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 이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러면 자본주의 발달 과정으로서 대표적으로 제2절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세계 등공원과 수정자본주의, 그러면 제3절은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은 어떨 건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제3절 3절은 뭡니까?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이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96페이지 1번의 산업화 과정이다. 산업화 이전이라는 게 나오고 가로 2번의 산업화 진전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60년대는 어떤 산업화 진전을 가져왔느냐. 그러면 1970년대는 언제냐? 80년대. 그러면 6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으로서 정부 주도의 수출산업 육성 정책, 노동 집약적 수출산업, 경공업 육성이 되죠. 그래서 일단 성장해보자. 그래서 성전장 후분배 정책을 우리가 낳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전장 후분배 정책에서 인권 유린이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1970년은 이제 드디어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을 육성하자. 중화공업을 육성하고 수출 상품의 고도화, 수입 시설제의 국산화로 들어가자. 1980년대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충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해가고 1990년대 이제 사회복지와 경제적인 실현, 기술 개발 및 제품의 고급화가 서서히 산업화를 진행. 그러면 60년대의 특징과 70년대의 특징과 80년대의 특징, 그 다음에 90년대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점 요걸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97페이지 첫 번째 구조적 불균형이 문제가 된다. 자, 저임금 체계, 저농산물 가격 정책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 전략했다는 거, 전략했죠. 농업 부분의 낙후,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심화됐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점차로 불균형을 이뤄가서 구조적 불균형의 문제를 낳게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정경유착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정부패, 금융 부문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중화학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을 낳으면서 환경 오염 문제가 심화되었다라는 게 뭐예요? 세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원이 없죠. 그만큼 우리 이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 원료 1조 자본의 대의존도가 심화되고 교육 대상국이 평중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일, 대미, 대중 이런 교육 상대국이 평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원화돼야 되겠죠. 모든 게 다원화. 그래서 첫 번째 구조적 불균형을 낳고요. 두 번째 정경 유착 문제를 낳게 되고 환경 오염 문제 심화,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달로서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발달 과정 우리가 봤죠. 제2조는 뭡니까? 자본주의 발달 과정,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거기에 대한 세계 대공황의 뭐예가 수정 자본주의.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포인트는 미국의 누질 정책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두고요. 우리나라 자유경제 발전은 몇 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각 특징을 한번 확인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97페이지에 간단하게 서술해 놨다라는 거. 그러면 첫 번째 구조적 불균형 문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정경유착의 문제, 세 번째 환경 오염 문제를 심화시키고 해외 의존도를 심화시켰다라는 거. 그 정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제4장 사회의 쟁점과 합리적 의사결정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